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 발표와 함께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네,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성 기자 먼저 오늘 대통령의 특별 성명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핵심 키워드 어떤 거였습니까? 관통하는 키워드는 위대한 대한국민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계엄 사태를 끝냈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그 공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린 건데요. 예. 평화롭게 진행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국민들이 한 채 주저함도 없이 그 국회로 달려왔고 맨몸으로 막았다라는 예.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는 형식적으로 이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아낸 것은 국민이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국민이야말로 충분히 노벨 평화상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12월 3일을 그 국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서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네, 또 여기서 내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내란 잔재 청산 의지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를 했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 봉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악행을 용납하는 통합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의라는 뜻이 좀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서 전두환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부정의한 자인 전두환이 정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개혁,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진통도 있을 수밖에 없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지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고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종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은 용서를 하고 또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무조건 이제 끝까지 가혹한 엄벌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도 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추가 특검 관련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도 오늘 많이 했었는데 여러 국제 현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질문도 나왔습니까? 뭐 중일, 뭐 한일, 중로 뭐 다 다양한 나왔어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외신 기자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많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중일 관계 같은 경우에 가장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어떤 좀 구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편을 들게 되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게 되고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또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협력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도 과거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해서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순방 때도 자주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미중도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심하게는 이제 대결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하고 소통하지 않느냐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역시 매우 중요하고 안미 경중이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전이라는 안보 협력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관계도 있었습니다. 사실 북러 관계가 상당히 밀착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태로 진전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참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북한 관련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바늘구멍조차 없다라고 현재 남북 관계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이 됐고 비상 연락망까지 끊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폭 자체가 상당히 넓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반면에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협정의 법률적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관계가 좀 소통이라든지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분명히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밝혔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그 북한과의 대화에서 좀 협상의 레버리지 전략으로 좀 쓸 수 있다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연기라든지 이런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특히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전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이 그 SNS를 통해서 하나 기사를 하나 첨부했던 게 네. 그러니까 대북 전단으로 담아서 풍선으로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간 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군에서 했다라는 기사를 첨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냐라는 외신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 생각도 하기는 한다. 하지만 종북몰이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된다 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지난 경주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이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두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한국 언론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집중했던 부분이 핵잠 네. 추진인데 일단은 전략적 유연성이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의 경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면서도 국내 생산이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렇게 아직 역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이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상당한 시간을 이제 핵무장이,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핵무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의 비확산이라는 부분은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그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 무관하다라고 분명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확산이라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로 쓰고 그것을 통해서 핵 추진 연료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 무장을 우리가 한다면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정도고 굳이 감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그 북한에 대해 상당히 도발을 많이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북 전단도 보내고 뭐 그 무인기도 보내고 많이 도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전한 것이 지금 그 북한 쪽으로 해서 많이 삼중 철책을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침입해 올까 봐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반도 군사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미 우리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과의 그런 갈등 여지가 많이 낮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좀 역설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의 그 내용을 좀 전하기도 했는데 예. 우라늄 자체 생산을 할 경우에는 연료 구입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이윤이 많이 남을 텐데 5대5로 동업하자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에게 좀 이걸 좀 해봐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예. 다만 미국 정부 일각에서의 신중한 태도는 결국에는 핵무장 우려 때문일 텐데 예. 핵무장할 생각 전혀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면서 거듭 핵무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